자, 신성고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다고 우습게 보면은, 물론 이거 자체는 쉽습니다. 그쵸?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 뭐냐? 자, 복소수 알파, 베타야. 문제 처음에 그렇게 써 있어. 그치? 자, 이렇게 복소수 알파, 베타로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허수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쵸?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알지? 자, 허수 아니야. 자, 허수 또는 뭐가 될 수 있다? 실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복소수라고 하면은 뭐다? 실수 또는 허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얘가 확실히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런 거야. 자, 알파랑 알파 더한 것이 뭐냐? 알파랑 알파 더한 것이 뭐냐? 자, 일단, 자, 이렇게 정해볼까요? 알파라는 것을 A 더하기 BI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당연하겠지만 A, B는 실수로 갈 것이고, 자, 루트 마이너스 1을 I, 허수단위 I로 정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2A죠. 2A. 2A고 너는 뭐야? 너는 어떤 수야? 실수야. 확실히 실수지. 그치? 자, 두 번째,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가 뭐냐? 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2BI 아니겠음? 이렇게 얘기하고 자, 물어봅니다. 이 수는 무슨 수입니까? 라고 한다면 애들이 또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라고? 수라고. 오케이? 자, 틀렸다라는 얘기야. 틀렸다. 제발 그러지 말자. 알겠지? 제발 그러지 말자. 자, 이것은 B가 0이면은요, 0이라는 실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B가 0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순호수가 맞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데서 틀리더라. 조심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알파랑 알파바를 곱해. 자, 알파랑 알파바를 곱한다는 얘기는 저 둘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것이니까 얘는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얘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된다? 0 이상의 실수가 돼버린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알파랑 알파바가 어떻게? 같아졌어. 알파랑 알파바가 같아졌어.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야? 얘는 실수란 뜻이야. 그치? 자, 이게 실수란 뜻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그렇게 애들이 활용을 잘 못하더라라는 얘기지. 좀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럼 이 복소수는 실수냐 허수냐 그것을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본다면 첫 번째 스텝 1 1단계에서는 자, 알파랑 알파바가 같다로 돼 있어. 자, 방금 얘기했죠? 실수라고. 그치? 자, 그래서 알파는 실수야. 자, 두 번째. 자, 알파바가 마이너스 알파바가 아니죠? 베타바죠. 자,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베타 더하기 베타바가 0이 됐어. 그치? 자, 베타랑 베타바랑 0이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둘이 더해서 0이 됐어? 더해서 0이 되는 것은 A가 0이라는 거 아니겠어? 그치? A가 0이다. 자, A가 0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무슨 수란 얘기야? 일단 그냥 0일 수도 있고 자체가 아니면 순호수일 수도 있죠. 그쵸? 예. 자, 두 가지로 가야 돼. 자,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너는 그 자체가 그냥 0이 되거나 또는 순호수가 될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3 더하기 2i야. 3 더하기 2i. 그러니까 너는 0은 또 아니구나. 순호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3 더하기 2i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정보에 의하면은 알파는 당연히 2가 될 것이고 자, 베타는 2i가 되죠. 2가 아니라 3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스텝 2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자, 어떻게 합니까? 자,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바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로 붙을 수 있을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씁니까?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파 분의 알파파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렇다면은 베타가 우리는 지금 2i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i 곱하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i가 되죠. 그렇죠? 자, 알파는 3인데 알파 봐도 당연히 3이니까 얘는 그냥 3 곱하기 3으로 쓰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4분의 9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i 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닐수록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틀렸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 알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공부하시죠. 자, 3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자, 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K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겠지만, 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그렇지? 부호가 달라. 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제 경험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지, 경험적으로. 자, 이게 경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아, 공부 안 했구나. 이런 얘기지 뭐. 그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절대값이 같으니까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합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찾아보자면 일단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k제곱 더하기 2k-3이 되는데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이것은 자, k 더하기 3과 k-1로 인수분해 되면서 0이니까 결국 k 값은 -3이 되거나 또는 1이 되겠구나 라고 쓸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서 부호가 서로 다 반대야. 그치? 그럼 부호가 서로 반대다.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알았다. 뭐 곱이 음수구나.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역시 4k-3이 되는데 너가 음수구나.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k 값은 4분의 3보다 작다로 쓸 수 있겠고요. 자, 4분의 3보다 작은 녀석을 찾아주시면 아하, 범위는 바로 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계수 관계만 써주면 뿅 그만 나오는 거니까 뭐 역시 개념 공부 하시기만 하면은 꼭 맞힐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다. 알겠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쵸? 뭐 되게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도 자, 이 문제를 원래 정석대로 풀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정수잖아요. 정수. 근데 그 두 번째 주어진 부등식이 풀어보니까 x값이 몇 개 안 돼. 그치? x값이 몇 개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찾아주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야. 집어넣어 찾아주자. 알겠지? 직접 대입해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함수로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함수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어떤 친구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몇 번 들었던 친구들은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얘가 0이 되는 x값, 즉 x는 0이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이 함수가 꺾인다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V자의 형태로서 꺾이는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 식이 어떤 식이냐? 물론 우리가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자, x가 0 이상일 때는 x로, x가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x로, 자,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자,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자, 식이 두 개잖아, 두 개. 그치? 그 오른쪽은요, 절대값 없애서 x, 그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x로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식은, 자, 이번에는 꺾이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 두 군데. 그치? 꺾이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x가 0이 되는 지점하고 x가 1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자, 두 군데에서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나와.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오른쪽의 그래프는 어떤 식이냐? 자 오른쪽의 그래프는요. y는 2x-1이야. 즉 안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 그럼 2x-1이라고 하는 식이 나와. 그럼 저 끝에 있는 식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다라고 보는 거겠지. 그치?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다시 자 절대값이 두 개. 대신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자 이 앞에 있는 x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 돼. 1. 알겠지? 1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고 끝에 함수는 자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해가지고 써주시고 전 녀석은 반대, 부호만 반대로 바꿔가지고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고 더해져 있죠. 그렇죠? 다만 여기에 이제 x의 개수가 2라고 돼 있어요. 2. 그래서 아까는 1이었지만 지금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야. 자 그럼 요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녀석 또한 얘가 0이 되는 지점 또 얘가 0이 되는 지점 두 군데에서 꺾이게 돼 있다. 자 꺾이게 돼 있으니까 그 꺾이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그리지? 뭐하지? 어떻게 그릴까? 뭐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자 x에다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어서 그때 함수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값이 얼마 나왔어? 1이 나와. 2분의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 또 찾아봐. 얼마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그럼 저 1보다 살짝 작겠네. 그러니까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요쯤에 딱 이렇게 값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쭉쭉 연결해주면 돼. 오케이?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랑 왼쪽에 있는 함수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이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해가지고 이렇게 y는 3x-1이 되는 것이고 자, 저 끝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두 함수로 나눠서 일단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자 2x-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꺾이는 지점이 좀 있어. 그치?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x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꺾이게 될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니까 얼마 되냐면 여긴 사라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 5라고 하는 지점을 가질 것 같아. 여기 5. 자 그럼 2분의 3을 집어넣을까? 자 2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0이 되고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2분의 5가 되겠죠? 얘보다는 좀 작은 값이니까 한 여기에 2분의 5라고 하는 값이 생기면서 이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함수식이 뭐냐? y는 자 2를 더해서 자 3x-4로 써줄 수 2로 써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치?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뭐냐? 이거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기로 했죠? 그래서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요 함수를 그려볼 텐데 이것도 자, 뭐지? 얘는 함수를 어떻게 그리지? 다시. 자, 우리는 여기다가 y는 절대값 3x 더하기 7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막 x의 범위가 뭐 여기가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만 이렇게 나눠서 풀자면 풀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이 함수도 어디서 꺾이느냐? 얘도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꺾일 거야. 마이너스 3분의 7. 얘가 0이 되는 지점.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7이 이것보다 작네. 그치? 그럼 이것보다 작으니까 이쯤 어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7. 자, 그런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7을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3이라고 하는 값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 어딘가 2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지점 어딘가에 3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꺾이는 그래프가 된다. 오케이? 그런데 자 이렇게 꺾이는데 막 대충 그리지 말고 막 이렇게 그려보려고 했더만 자 이렇게 갈 때 요 함수가 뭐냐면 자 이제 괄호를 없애면서 얘를 더해줄 거잖아. 더해주게 되면은 자 뭐가 나옵니까? 이 함수는 좀 다른 색으로 쓸까요? 얘는 3x 더하기 10이라고 써지게 되고
요 함수는 이게 반대부가 아니야. 이제 얘 때문에 반대부는 아니고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계산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어. 그 얘기는 잘 봐.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해 주셔야 되냐면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똑같다. 즉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요 직선과 이렇게 올라가는 흰색 직선은 절대로 이제 만나지 않아. 절대로 안 만나. 그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직선과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흰색 직선도 역시 절대 만나지 않아. 왜? 기울기가 똑같거든. 그치? 기울기 똑같거든. 그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바로 어디냐?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고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고 저기 외에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얘가 더 크거나 같기를 원하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이 정도를 원하는 거구나. 그럼 결국 우리는 요 교점의 x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여기를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얘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3x 더하기 10하고 같고요. 적당히 넘어가서 6x가 마이너스 8과 똑같아. 그럼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테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자, 또한 자, 저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하가 돼 있네. 자, 이것은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면서 0 이하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공통된 정수 x의 개수를 찾아보자로 돼 있으니까 자, 얘기하면은 찾아보자면 x 값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0 나오겠지? 1, 2, 3, 4 정도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전체 몇 개가 된다? 바로 지금처럼 총 6개의 개수를 값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치? 자, 6개를 찾았어.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실전으로 풀 때 약간 좀 눈치껏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치? 자,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제 뭐 지울까요? 예, 지우죠, 그냥. 자, 지우고요. 공부를 해두세요. 뭐 영상 돌려가지고 다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은 자, 우리가 여기서 찾았던 뭐가 있습니까? 자, x가 이렇게 있는데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가 있어. 총 7개지, 7개. 그러니까 거기 보기에 4번하고 9번 말도 안 되는 거네. 이런 보기가 있어. 버려. 그치? 자, 찍어. 그러면 나머지 셋 중에 하나 찍어? 뭐 그래도 되고 뭐 맘대로 해. 자, 그런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 찍지 않을 거면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직접 대입시켜 보면 되죠. 그렇죠? 저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찾아보시면은 하나씩 계산해가지고 총 7번만 계산해주면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고서 공부를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그치? 그리고 그 선택에는 뭐가 있어? 항상 책임을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제 풀이해볼게요. 자, fx를 x-2의 4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3차식으로 돼 있고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한테 r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쭉 봤을 때 아하, 결국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R3의 값을 찾아보자는 얘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음? 자, 당시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치? 그럼 몫이 있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지, 나머지를 rx라고 쓰기로 했는데 자, 분명히 우리는 2차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머지가 1차 이하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1차 이하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ax 더하기 b라고 써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ax 더하기 b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줄까?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것은 나는 조금 반대다라고 하는 얘기야. 요것은 좀 반대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원래 힌트로 갈게요. 자, fx를 x-4의 2죠. x-2의
4제곱 나눴어. 4제곱 나눴어. 자, 그러면은 몫이 또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존재할 건데 이 나머지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있는 거잖아. 그치? 항상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에 대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유연성. 즉, 이 녀석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어떤 모양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마음대로 바꿔도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정말 마음대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쓸데없는 진짜 이상한 놈으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녀석은 일단 뭐야? x-2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있는 녀석이 필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이렇게 모양 바꿔볼 텐데, 자, 우리는 방법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2 조리제법 쓸 건데 2. 자, 여기가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개수만 쓰는 거지. 그치? 조리제법은 당식을 개수를 이용해가지고, 개수만을 이용해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찾는 것이니까 개수만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녀석 뭘로 나눴어? x-2의 제곱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x-2에 대한 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2로 조리제법을 써. 오케이? 자, 2로 조리제법 쓰게 되면은, 자, 2가 내려올 거고요. 내려왔고요. 곱해서 4, 더해서 4, 곱해서 8, 7, 여기는 뭐야? 14, 그럼 9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자르고, 자, 그 다음 것도 보자면은 2로 또 조리제법 써. 자, 그래서 여기가 2가 내려왔어. 4가 올라갔고, 8 내려오고, 16, 23이 되겠지? 또 자르고, 자, 또 2를 또 한 번 써. 2가 내려오고, 2, 4, 12. 자,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자, 이렇게 써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이렇게. 요 전체적인 식을. 자, x-2의 4제곱 q1x에다가 더하기 얘를 차례대로, 자, 2 곱하기 x-2의 세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23 곱하기 x-2 더하기 9로서 쓸 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좀 길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보이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로 나누길 원해? x-2의 제곱으로 나누길 원해. 근데 x-2의 제곱이 딱 여기까지 들어있어. 그치? 여기까지 x-2의 제곱이야. 아, 얘가 1차식이네? 이게 나머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요 나머지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 우리한테 필요한 녀석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RX가 나왔어.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찾으러 오는 것은 R3. 아까 찾기로 했죠? R3는 어떻게 한다? 23 곱하기 1이지. 더하기 9가 될 테니까 계산해주면은 32를 찾아낼 수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당연히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일단 우습게 볼 거야, 그치? 그러면서 x에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어 주려고 노력할 건데, 보통은 우리가 개념적인 걸로 본다면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 줍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고창에 자, 개수의 약수풀에, 자, 우리는 상수항에 약수를 우리가 집어넣어 줍니다. 보통. 그치?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숫자들이 찾아보자면 1이나 마이너스 1, 3이나 마이너스 3 정도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집어넣어서 꾸역꾸역 계산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 0이 아니야. 자, 그때부터 당황해. 아, 이러지 말자.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주는 게 좋으냐. 여러분들 이제 약간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 그치?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 이렇게 쭉 보니까 1, 개수만 봐봐, 개수만. 1, 4, 6, 4. 여기까지 딱 봤는데,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 1, 4, 6, 4, 1?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건데?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숫자들을 갖고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자, 물론 이름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이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해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1이 아니라 3이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 그 당황스럽지. 그치?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가. 저 숫자를 한번 그냥 바꿔버리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써주면 좋겠고, 그치?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식인 거니까. 그런데 뒤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줘야지만 원래 처음 식하고 변함이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렇다면은,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조금 손보자.
알겠죠? 여기를 좀 손봅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손보는 것이냐?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혹시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자, x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나머지 써주면은 x제곱 더하기 4x에다가 더하기 6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 제곱분의 1로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둘이 식을 묶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약간의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 정도를 적용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은 x제곱에다가 자, 이쪽은 x 더하기 뭐 x분의 1의 완전 제곱식 이거 해가지고 자, 근데 마이너스 2가 필요한데 그 마이너스 2는 얘랑 만나서 플러스 4로 써주고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써주면은 더하기 4로 묶어서 자, x 더하기 x분의 1로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딱 썼더니 자, 이게 치환을 해도 괜찮겠지만 뭐 그냥 해도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보이죠? 그치? 맞아. 잘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얘를 x제곱에다가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 법칙을 살짝 적용해가지고 자, 이 안에 있는 것들끼리 다시 곱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순서 바꾸겠습니다. 자, 2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대. 자, 이제 그것을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서 볼 거야. 그럼 원래 식은 이렇게 써지겠다.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2의 제곱은 여기다로 쓸게. 오케이? 그래야지만 합차 공식을 또 한번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둘을 더해 주어서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제곱. 제곱이 아니죠? 여기다가 이번엔 빼서 써줄게. x제곱 더하기 2x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0이야. 이렇게. 그럼 둘이 곱해서 0이 됐으니까 결국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이 되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뭘 찾으러 되냐면 모든 근의 곱을 찾으라고 한 게 아니었어. 알겠지? 자, 모든 실근의 곱을 찾으러 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실근이 아닌 것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실근이 안 가는 게 없으면 뭐 상관없는데 오케이? 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봐야지. 어떻게 찾는 것이냐? 딱 봤을 때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자. 자, 여기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4분의 D를 통해서 계산해 봤을 때 음수가 나올 것 같아. 음수.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식은 허근을 가질 거야 라고 보는 거지. 허근을.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번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 쓰게 되면은 여기서는 판별식이 계산해봐. 양수가 나온다고. 양수. 그 얘기는 얘는 뭐 어떤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이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자, 두 실근의 곱을 찾아보자 라고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답은 마이너스 1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반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풀이 과정들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공부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을 말이야. 자, 이것을 갖고서 자, 이렇게 둘이 보통 우린 이런 거 배웠죠. A가 B보다 작고 나갔고 B가 C보다 작고 나갔다 라고 되어 있는 부등식이 있으면은 자, 이 부등식을 A는 B보다 작고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B가 C보다 작고 나갔다고 하는 부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어주는데 자, 이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접근하게 되면은 M도 모르고 N도 모르기 때문에 MN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풀면 너무나도 식이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아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는 함수로 접근해야 된다. 함수로. 2차 부등식 문제가 자, 뭐야? 2차 부등식 문제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해서 풀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뭐해? 함수의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도 또 역시 함수의 그래프를 오케이, 좋아. 그려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아래로 블록으로 있는 녀석이 있고 자, 위로 블록으로 있는 녀석이 또 하나 있죠. 그쵸? 자, 위로 블록 뿅 나와야지. 자, 이렇게 있어야지. 자,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 직선이 있대. 직선이.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직선이 있는 거야. 나와.
자, 직선이 있는 거야. 그치? 자, 이 직선이 있는데, 자, 봐봐. 근데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너무 좀 애매한데? 저 사이에 있는 요것보단 작거나 같은데 얘보다 크거나 같은 이 직선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이거는 y좌표에 다르면 이렇게 되겠지? 또는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도 될 수가 있어?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너무나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 자, 뭔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mn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뻔하는데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래? 이걸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분명히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함정. 자, 그래서 그 함정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보니까 예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접해야 되지 않을까? 접해야지만 그때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얘랑 접하지 않을까를 예상해서 둘을 한번 연립해 볼게요. 오케이? 자,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0x 빼기 9가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1과 같다라고 써주시고 얘를 넘겨줬더니 자 5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0x 더하기 20이 0이 되면서 5로 약분시킬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이 되네?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결국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하나밖에 없음이 되는 거야. 없음이 되는 거죠. 그치? 끝났다. 이게 요 하나밖에 없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접하는 게 맞고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다. 자, 그럼 저 접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아주냐? 이제 우리는 MN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치? 자, 접점의 좌표는 얘가 x좌표 2니까 2, 근데 나머지 계산해보면 되죠. 그쵸? 나머지 계산해가지고 뭐 저기다 계산하든 여기다 계산하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자, 계산해볼까요? 2를 집어넣었더니 자, 8 마이너스 20 더하기 11이 되면서 19 마이너스 20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따라서 저 접선의 방정식은 자,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 괄호 자, 우리가 2, 마이너스를 치나?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과 이제 얘가 뭐 한다? 얘가 접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순 계산이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요 식하고 y는 요 이차함수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1을 연립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따라서 어떻게 씁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1은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로 써줄 것이고 적당히 넘어가서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자, 여기서 m 더하기 10x로 써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2m 플러스 12는 0이 될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서 판별식을 요 위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써보자면은 자, m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갈 테니까 자, 8 곱하기 2m 더하기 12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0. 자, 따라서 m 제곱에다가 더하기 20m 더하기 100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계산해주면 얼마야? 16m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도 96이 0이 되겠다. 그치? 결국 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가 0이 되면서 이때 m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m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 따라서 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면 마이너스 2m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네.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니 m 더하기 n의 값은 뭐냐? 라고 한다면 m 더하기 n의 값은 2를 더해서 자, 1임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문제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야지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생각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렵게 보인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x가 1보다 큰 자연수인데 자, 이 값이 자연수야. 얘도 자연수야. 뭐야?
이거를 어떻게 풀어 우리가? 응? 자, 이렇게 좀 난감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아이디어. 자,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 이게 뭐냐? 자, 아이디어는, 자, 분자의 차수가, 자, 분모의 차수보다 어떻게 돼? 더 커. 그거랑 같은 경우가 있어. 그치? 자, 그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반대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즉,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 나눠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4차식을 요 분모에 있는 2차식으로 나눠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나눠주는데 뭐 그냥 나눠줄 수는 없잖아. 그치? 자, 쭉, 개수만 써보겠습니다.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하죠. 4차항에서 2고, 그 다음에 3차항 0 비워둬야지. 자, 7, 9, 6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이것을 뭘로 나눠줄 거냐면은, 자, 여기 있는 분모 1, 1,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두 번 들어가겠네. 자, 2, 마이너스 4 들어가는 거 알죠? 그쵸? 요 정도 할 수 있지? 자, 빼줍니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1, 9가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두 번 들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여기선 4가 되겠죠? 자, 또 빼줍니다. 13이 되고, 자,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5가 남고 6이 내려오겠죠. 그치? 자, 또다시 13번 들어가 주게 되면은 13과 마이너스 26이 될 테니까, 자, 계산해가지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리고 32가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이것이 몫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몫이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머지가 될 테니까, 자, 이거에 맞춰가지고 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써지는 거야. 결국은 저식. 자, 뭐 어쨌든 뭐 요식. 자, 요 주어진 이 식은 어떻게 써주는 것이 가능하냐? 자, 이것이 몫이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3에다가 더하기, 자, 얘가 분모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것이고, 자, 이 식을 써보자면 얘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8x 더하기 32라는 형태로 써줄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것을 살짝 수정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마이너스는 끄집어내서,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서 잘 봅시다. 자, 이제 x가 1보다 큰 자연수인데, 자, 그 x를 적당히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자연수가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도 드디어 자연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긴 정수가 되겠네, 정수. 정수가 돼주면 될 것 같아, 정수. 자, 그런데 얘가 정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찾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찾지? 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고민해 볼 거냐? 자, 두 번째 생각이 뭐냐? 두 번째 생각은 이런 거야. 이런 거지. 자, y는 x제곱 더하기 x-2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 y는 8x-32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요 2차 함수는요,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아니죠, 1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부분과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는 직선은 x절편이 4니까 여기 어딘가 4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솔직히 이게 만나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 그치? 어딘가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해봐야 돼? 두 식을 연립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 보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x 더하기 30이 만들어지어서 0이 되는데, 자, 판별식을 써봤더니,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120이 되면서 얘는 음수가 되네. 그치? 지금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대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자, x가 1보다 큰 범위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 이후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 이후로서 생각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x에다가 1 말고, x에다가 2와 3과 4 정도까지만 일단 집어넣어 볼 거야. 그 이후부터는 집어넣어 볼 필요가 없어. 왜 없냐면 4 이후부터는 얘가 더 커. 이 값이 더 커. 물론 여기에서도 크지만
얘가 양수, 음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이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분모가 더 크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분모의 값이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절대로 정수가 될 수가 없어. 그치? 자, 5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그래봤자 얘는 값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얘는 쭉 올라가니까 요 정도 값이 돼가지고 얘가 더 큰데 어떻게 얘가 정수가 돼?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고작 x에다가는 2, 3, 4 정도만 집어넣어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실제로 x에다가 2를 집어넣잖아.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자, 분모는 뭐가 됩니까? 자, 분모는 4가 되죠. 자, 분자 쪽도 2를 집어넣었더니 16-32가 되면서 결국 이것은 4분의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정수가 만들어져.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x에다 3을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3, 3, 9에서 12, 12에서 2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10이 만들어지나요? 10. 그쵸? 자, 그럼 10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8에 24 24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이건 정수가 아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x에다 4를 집어넣어줍니다. 4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뭐가 됩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네. 분모가 0이 되니까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가 2가 되는 케이스랑 4가 되는 케이스에서는 가능하고 3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정수가 생기는데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요. 여기가 자연수가 되면서 이 마이너스 4랑 계산돼서 이 전체 값도 자연수가 되는 게 확실해.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해볼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에서는 그 모든 x값들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2하고 4를 더해서 6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일단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차수를 반드시 낮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계산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안 좋거나 필요 없는 방법은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은 0에 두 군은 알파, 베타로 돼 있고 가, 나, 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음 같은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PQ라고 잡아준다면 자, 뭘 찾아? 요것을 찾아봐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인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게 될 것인가? 일단 가와 나에 대한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먼저 이런 거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저 두 군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대입도 가능하고 혹은 근계수 관계에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자, 알파랑 베타는 곱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정도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을 살짝 살펴보려고 했는데 가를 보니까 F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자, 베타분의 1과 똑같겠네. 근데 베타분의 1이 뭐냐?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야, 마이너스 알파. 그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찾아보면은 F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식이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에다가도 똑같이 적용시켜 보잖아?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은 자, 이것이 F 베타 더하기 베타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 식이 잘 봐봐. 이 식의 모양이 완전 똑같은 식인데 요 자리가 알파 베타로 바뀌었고 여기도 알파 베타로 바뀌었어. 이 바뀌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바로 x의 자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x의 자리더라. 자, 그래서 이것은 태생이 엄마가 fx 더하기 x는 0이라는 거였어. 그런데 x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제가 탄생했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탄생했으니까 바로 너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구나 라고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fx 더하기 x라고 하는 이 식은 자, 최고체의 개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a라고 써주시고 그러면서 x랑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질 것이니까 x-알파, x-베타로 써주면 되는데 자, 실제로 뭐 이렇게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차피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저식이었기 때문에 쟤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a 곱하기 x 제곱에다가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 A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 A를 찾으라고 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봅니다. 자, 여기다 쓸까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시켜 보니까 F0, F0은 1이야. 1은, 자, 여기 0 들어갔으니까 0 사라졌고. 자, 그러면서 여기다 0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가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fx라고 하는 식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fx는 자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3x 얘 놓으니까 마이너스 4x 있고 그다음에 얘랑 더해서 플러스 1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 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 근을 pq라고 잡아줬을 때 자 우리는 p-q의 값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p-q의 절대값을 찾아버리지?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자, 저것은 자, 공부한 친구들은 보일 거야. 뭐가 있어? 바로 공식이 있죠. 공식. 자, 절대값 마이너스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들어가니까 플러스 4가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루트 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처음 본다 이런 친구는 없어. 처음 보는 친구는 없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야. 알겠지? 왜 공부를 안 했을 뿐이냐? 자,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잡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알파 베타 곱한 것도 a분의 c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씌운 것도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자, 이것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공부하면 돼. 알겠지? 물론 이것을 어떻게도 찾아낼 수 있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게 되면 찾아낼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공부해도 이렇게도 공부해도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씨, 뭐 이것까지 공부해? 이거 알고 있으면 됐지. 그래서 이거를 공부 안 하고 이거로만 딱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풀어주면 선생님 저게 뭐예요? 막 이러는 거지. 공부해두라니까. 이미 다 있던 얘기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